안녕하십니까, 큰빛들입니다. 뭘 늘어놓고 방송을 촬영을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고요. 예, 이제 리뷰를 할 건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 프레임 두 가지인데, 마션 4 220이고 그 다음에 루스터 230입니다. 둘 다 레이디 투 스카이의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개 다 복 제품입니다. 마션은 유명한 임펄스 RC의 리버브의 복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루스터야 뭐 똑같죠. 예, 루스터는 알마탄의 루스터를 복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리버브 정품이고요. 루스터는 제가 처분을 했습니다만 리버브 정품이고요. 거의 정품과 똑같은 구조와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비교를 해보면 홀 위치나 이렇게 구멍을 뚫은 방식이라든지 거의 일치를 합니다. 다만 카본 품질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쪽에 이제 정품 같은 경우는 카본 패턴이 일정한 반면에 이쪽은 좀 불일정하게 카본의 그 패턴이 좀 불일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홀 위치하고 모양이 약간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파여진 모양이라든지, 그죠? 이쪽 코너에 꺾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암대도 암대 폭이 좀 다릅니다. 암대 폭이 복 제품이 조금 더 작고 이쪽이 조금 더 넓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가격 차이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심하면 5배,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5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복제 프레임이 나쁘죠. 남의 디자인 베껴갖고 만드는 거니까 나쁘죠. 근데 이건 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복제 프레임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념과 법규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넘나들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너뛰고 이 프레임 자체만 좀 집중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조슈아 바드웰이 한번 이 복제 프레임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복제 프레임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제가 불량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살만하냐 라는 문제, 복제니까 돈 주고 살만하냐 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못 판다고 해서 못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안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안 파냐는 문제는 또 아니고, 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거의 모든 카본 프레임들을 생산을 합니다. 중국에서 이 루스터도 그렇고요. 대부분 중국에서 카본을 생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본 제조하고 하는 때 엄청난 화공약품이 사용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이 카본을 세척할 때도 솔벤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솔벤트는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아한 취미를 즐기면서 이런 것들의 생산 설비는 죄다 중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싸고 적어도 국내보다는 허가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그래서 어떻게 제품들을 생산을 한다라고 비난을 하기에는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뭐 이렇게 클린한 환경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비싼 제품을 사야 됩니다. 카본 프레임 하나에 30만원, 40만원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뭔가 해석하고 접근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프레임 자체, 그래서 돈 주고 살만해? 비행은 잘 될 것 같아? 하고 내구성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 이런 호기심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마션 자체는 리버브의 복제 프레임이다. 리버브와 거의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스폰지도 그렇고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리버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상판, 중판이 앞뒤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조립되는 방식이 있고, 이 사이에 암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PDB도 동일하게 한쪽 면으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키트를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옵션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판, 중판이 2mm 정도, 하판, 중판이 2mm 정도로 1.99, 1.99, 1.99, 이렇게 좀 나름 균일하게 돼 있네요. 1.97, 1.98, 0.03, 0.02 정도. 역시 상판도 1.98, 1.99. 뒤쪽은 약간 올라가네요. 0.3mm, 3에서 0.6 정도의 0.06 정도의 오차가 보입니다. 암태는 4mm, 4mm 규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마운트 블럭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쪽이 낮게 잡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앞쪽에 들어가는 스테노포는 30mm 짜리가 들어가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뒤쪽에 들어가는 건 24mm 짜리가 이 스테노포가 사용되게 됩니다. 됐어? 9개. 좀 많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볼트 고정하는 거는 인서트 너트처럼 생겼지만 얘는 인서트 너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판인데요. 중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정이 되는데 사실 고정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인서트 너트에 떨어졌다. 홈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빨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게 이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이거 넣으려고 막 나사 조이면은 이거 빠가 나거든요. 이쪽이 여러분 볼트가 망가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잠그지 않기를 권합니다. 적당히 힘을 줘서 잠그시는 쪽이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암대 고정할 때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암대가 각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방향이 맞게 일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 이렇게 방향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마주 보고서 이렇게 암대를 고정을 하면 자리를 딱 잡히는데 약간 이쪽이 조금 넓고 이쪽이 좀 좁은 이런 식으로 H형 프레임으로 구조가 잡히게 됩니다. 가조립을 한번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판과 중판을 겹쳐서 한 번에 조립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손이 가는 그런 스타일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볼트가 조금 긴 게 들어 있거든요. 요거는 중판용,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매뉴얼도 있으니까요. 매뉴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좀 3에서 16mm 짜리 4개가 바깥쪽 16mm 4개가 안쪽이고요. 얇은 게 바깥쪽으로 잡혀있는 12mm 짜리가 바깥쪽으로 잡혀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게 좀 긴 거고요. 이거는 아마 스테노프 저기 아마 PDB나 이런 걸 같이 잡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요 미리스를 넣으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테노프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려 볼게요.
주말이라고 저도 비행을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 비행을 신나게 하고 와서 영상도 하나 좀 올렸고, 솔더링 시리즈도 마무리가 됐고, 조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뭔가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라이브 위주로 몇 개월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영상 이제 조회수가 사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리뷰와 이런 정보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도 진행을 하긴 할 건데요, 라이브 횟수를 조금 줄이고 리뷰 위주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빛데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드론에 관심이 많고,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잘하는 드론 레이서 친구들은 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알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기본으로 들어있는 볼트는 규격이 조금 오버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볼트를 조금 가조립이니까 지금 일단 하겠습니다만, 볼트를 여러분들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수가 약간 초과되는 사이즈가 들어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리지널에는 그 스페이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제 볼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북에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오리지널 리버브에는 이런 이제 와셔 타입, 알루미늄 타입의 와셔가 들어있어서, 이게 한 두 개를 잡아주면 이 12mm 짜리를 끼우거나 해도, 하나를 살짝 넣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이즈가 맞거든요. 그리고 그 인서트 너트 자체도 그 사이즈가 맞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볼트가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는데, 여기는 조금 이 제품은 볼트가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인서트 너트 같은 거를 꾹 들어가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할 때 여기를 꽉 잡고 하거나 이렇게 꽉 잡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게 스페이서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이 들어있는 볼트로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한 2mm 정도 짧은, 이게 12mm 짜리였으니까 10mm 정도 볼트를 사용을 하셔야 맞죠. 왜냐하면 2mm, 2mm, 4mm니까 8mm이고, 이게 높이까지 감안을 하면은 10mm 정도의 볼트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조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트를 한번 바꿔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론 프레임이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다 보니까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은 좀 찾기 힘듭니다. 복제는 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0mm 짜리 정도를 넣어주면은 딱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잠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분의 제품이 있거나 여분의 부품이 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이제 암대 위치를 대략 잡아보고, 가조립이니까요. 일단 가조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넣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특히 프레임 부분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좋은 프레임을 왜 써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고 프레임이 가진 비행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 저희가 이제 모든 부품들이 다 들어가죠. 근데 부품들이 싼 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FC 또 비싼 거는 뭐 몇만 원씩 하죠. 비싼 그 키스 같은 경우에 프레임들은 10만 원짜리 키스 V2는 10만 원 가까이 하고요. 또 저렴해도 요즘 나오는 국산 엘린 같은 경우도
지금 4만원대 초반에 가격이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는 부품들의 그 품질, 부품들의 이제 그걸 잘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좋은 부품들을 썼을 때 이 기체가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이 프레임이 부품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개별 변속기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이게 전선이 이게 암대가 뚝 부러져 가지고 혹은 중판이 딱 망가져 가지고 단선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쇼트가 나버리면 부품이 싹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강성이 좋고, 어느 정도 강성이 좋고, 이제 그 내구성이 있는 프레임들을 조금 선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저가형 프레임들을 잘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프레임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느냐. 이 프레임을 디자인한 사람이 오리지널 프레임을 디자인한 사람만큼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생산을 할 때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나 열정이 같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드론은 조금 특별한 이 레이싱 드론 분야 혹은 프리스타일 드론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자체가 열정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드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드론에 접근하고 있느냐. 사실 중국에서도 드론을 하는 사람 인구들이 많고요. 많이 늘었고 중국 드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복제 프레임 쪽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복제 프레임 잘 안 만들죠. 중국 제품들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이나톤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디자인의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싱도 마찬가지고, 아이플라이트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그 독자적인 영역들을 구축을 해서 접근하는 브랜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브랜드들 제품들은 싸지도 않아요. 저렴할 수가 없어요. 제품 개발을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 수다 떨면서 조립하니까 가조립이니까 볼트가 좀 긴 걸 껴버렸네요. 그래도 모양이 보기 싫으니까 바꿔주겠습니다. 모양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게 이런 건 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기 싫게 조립하는 건. 볼트가 조금씩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보시면 10mm 정도 썼을 때랑 지금 12mm 정도 볼트를 썼을 때랑 또 이게 지금 스페이서가 들어갔을 때랑 다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품의 기본 구성부터도 오리지널에 미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싼 거겠지만, 그래서 꽉 조여주면 어느 정도 놀지 않게 잘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놀지 않게. 이게 이렇게 이제 인서트 너트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빨로 눌러주는 타입이다 보니까 진동이 몰리면, 특히 이 프레임은 암대 4개가 센터에서 만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만나기 때문에 진동이 가운데로 집중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끝을 때려보면 센터 쪽으로 집중돼서 앞뒤로 분산되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이쪽에서 프레임 끝까지 진동을 타고 가는 게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흩어지고 이쪽에 가까이 있는 볼트들은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암대와 이쪽 중판과 주판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진동들은 볼트를 타고
풀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볼트를 꽉 조여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록타이트 같은 것을 좀 써주시면은 진동으로 풀리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노프를 이쪽이 앞쪽입니다. 올라와 있는 쪽이 이쪽이 높은 쪽이 뒤쪽, 앞으로 내려가 있는 쪽이 뒤쪽이에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FC를 올릴 수 있는 공간 스택은 23mm 밖에 안 됩니다. 23mm 밖에 안 되고, 오리지널 제품을 봐도 뒤쪽에서 공간은, 아이고, 이게 제가 이렇게 프롭을 껴놨다 보니까 오리지널도 뒤에 공간은 24.4mm 정도 나오죠. 24.5, 24.5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한 0.5mm 정도, 0.5mm 정도 공차가 있는데, 요 제품도, 클론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카메라 마운트 하는 부품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겨서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니 카메라가, 할 것 같습니다. 표준 사이즈도 표준 사이즈도 가능해요. 예, 그런데 미니 사이즈가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구조를 보면, 예, 표준 사이즈는 조금 오버되는 느낌이 보입니다. 스테노프는 이렇게 알루미늄은 빨간 게 들어가 있고, 오리지널 리버브는 각진 팔각으로 된 스테노프가 사용됩니다. 여기는 알루미늄 타입으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는 긴 거 두 개를 꼽아주면 됩니다. 가장 긴 30mm 스테노프를 두 개를 꼽아주고요. 그리고 중간과 스테노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가운데도 30mm 짜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제 리버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 공차에서 올 수 있는 뒤틀림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충격에서 프레임 전체를 먼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살짝 겉돌고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총 4개의 스테노프가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사실 요새 나오는 프레임들이 아시겠지만 약간 미니 스택을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20x 20짜리로 해서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20x 20짜리가 F4라고 부르는데 FC나 이런 게 F4라고 부르지만 사실 F4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 자체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니 사이즈가 좋으냐 표준 사이즈가 좋으냐를 뭐 논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조금 부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은 비행성과 여러분들 기체 보호 안정성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반드시 주기 때문에 여긴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넣어서 상판을 올려주면 거의 가조립이 끝납니다. 가조립까지 하다 보니까 루스터는 다른 이제 편을 230은 다음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조립이니까 기본 볼트만 조금 끼워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볼트는 다 잠글게요. 왜냐하면 한번 무게도 봐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무게도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볼트를 다 귀찮지만, 매우 귀찮은 일이지만 볼트는 다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조립할 때 가조림을 제가 먼저 해보시라고 항상 권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보셔야 부품 배치할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다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때그때 부품에 따라서 배치하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션 가조립이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은 루스터와 에일리언의 중간 같은 느낌. 루스터와 에일리언의 중간. 자, 암대 위치까지 거의 동일하고요. 각도도 거의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암대 길이는 오리지널 루스터가 조금 길고요. 마션이 루스터래. 오리지널 리버브가 좀 길고, 전체적으로 느낌은 거의 같습니다. 뒤쪽에서 주는, 이렇게 뒤에 홀이 파져 있는 구조라든지, 이렇게 그 패턴, 상판 패턴도 거의 비슷한데, 요런 데서 약간씩 차이가 나요.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왔다는 거, 여기는 일자라는 거, 요 정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동일합니다. 암대 두께도 그렇고요. 다만 카본 자체가 주는 퀄리티는 확실히 오리지널이 조금 더 높게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카본 패턴의 일정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때문이겠죠. 뭐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은 그냥 저가 프레임이다 라고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냥 저가 프레임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무게는 얘를 올려놓는 건 정확한 무게 측정을 위해서 올려봅니다. 117.8g. 그렇게 나쁜 무게는 아니에요. 117.8g이면 이제 120g 조금 덜 되는데, 오리지널 프레임도 이 정도 무게가 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나쁜 무게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주는 강성이나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카본을 두들겼을 때 나는 소리가 고가 프레임하고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들어가 있는 뭐 에폭시라든지 이런 중첩 양에서 조금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결국에 중간 공정에서 나오는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괜찮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이 프레임은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스폰지를 올리는 것도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오리지널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루스터가 오리지널일 거고요. 마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매는 이런 프레임들은 오리지널 프레임을 가기 전에 이런 프레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특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기에 적합하지만 주력으로 쓰시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입문자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좀 저렴한 기자재로 세팅을 해서 하실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좌지우지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입문할 때 기체줄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고요. 입문할 때 기체의 견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더 튼튼한 걸 써야 돼요. 더 튼튼하고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키트를 구성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러면 즉시 부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저렴한 세트를 한 두세 개 정도 갖춰 놓고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초보자분들은 여기 이제 중판, 상판, 암대를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려요. 그럼 거의 다거든요. 거의 다예요. 모터도 잘 깨지고 프롭도 잘 깨지지만 거의 다기 때문에 프레임 좋은 거, 멋진 거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또 프레임 선택하실 때 저렴한 프레임을 여러 개 구매하셔가지고 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렴한 프레임을 쓰실 때는 가급적 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맞춰서 아예 저가용으로, 여러분들 좋은 부품 올려서 좋은 드론 만들고 싶으면 프레임도 좋은 거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짭이 아니라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차라리 이런 프레임들은 중상급자들이 더 잘 쓸 거예요. 추락을 잘 안 하고, 추락하는 상황에도 순간적인 컨트롤로 대처가 가능한 중상급자분들이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상급자분들은 짭 잘 안 씁니다. 이유는 폼이 안 나잖아요. 저도 안 씁니다. 짭 프레임 잘 안 쓰고요. 이유는 부품 수급 문제랑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잘 안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이 프레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엣지가 좀 날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딩을 꼭 본딩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길 권하고,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암대 교체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위치 필요하고, 이쪽 지금 이 카본 암대는, 이쪽에 이제 접하면에 이제 기포가 생겨갖고 구멍이 난 게 좀 보입니다. 이 암대 지금 제가 끝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맞춰볼까요? 포커스 맞춰라. 자, 이렇게 까맣게 올긋볼긋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쪽 보시면은 이쪽 면은 괜찮은데 이쪽 면에는 약간 거칠거칠하죠. 이게 카본 가루가 아니고요. 이 암대 자체가 접합될 때 기포가 생겨가지고 오돌토돌해지고 조금 갈라지는 고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카본 품질 검사를 한 카본 프레임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잔소리 같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리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레디 투 스카이의 마션 4 220 프레임 보여드렸고요. 리버브의 클론 프레임입니다. 루스터는 다음 편에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빛들이었습니다.